이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서로우의 가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서로우의 형제들이 이렇게 있었고, 특히 여기 보이는 둘째 형 존과는 같이 학교를 같이 만들어서 티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살았던 시대에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미국의 정신을 담아낸 위대한 스승으로 재평가되고, 특히 인간과 자연에 대한 통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서로가 살았던 삶이 자연으로 도피가 아니라 자연에서 배워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인간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화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머슨 당시에 이제 서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에머슨에게 이제 깊은 관련을 맺고 일종의 사상적 스승으로 에머슨을 대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시면 에머슨이 서로의 장례식에서 정말 위대한 진짜 미국 사람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미국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서로가 잘 구현했다라고 이게 에머슨 얘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서로는 굉장히 반항적이었고 특히 이제 폭력을 거부하고 어, 그 미국적인 삶이 어떤 삶이 가장 미국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삶, 시민으로서 산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일생 동안 노력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공동체 실험이 있었지만 이제 특히 서로의 실험이 중요한 것은 공동체 실험이면서도 도피가 아니라 사회를 향한 실험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청교도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마음, 미국의 정신, 자유,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잘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미국적인 삶의 이미지를 서로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월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진실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개인에 대한 믿음, 개인이 직관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정말 개인의 삶의 진실, 그리고 사회의 진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당시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노동, 개인주의, 자유, 셀프 릴라이언스, 스스로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서로우, 풀러, 에머슨 같은 사람들이 초월주의자였고요. 가장 유명한 에머슨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은 이제 위대해진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개인의 삶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월든이라는 글은 머릿속에서 쓴 글이 아니고 실제로 통나무집을 짓고 살면서 자신의 삶과 사색의 편린들 그리고 통찰들을 적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머슨에게 땅을 빌려서 2년 2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일종의 새로운 삶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적어낸 것이 바로 월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는 실제로 이렇게 작물을 길렀다라고 콩이나 감자 같은 걸 길렀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고 그리고 서로가 추구한 삶은 어, deliberately 사는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는 어떤 삶을 얘기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 simplicity, simplicity, simplicity. I say let your affairs be as two or three and not 100 or 1,000. 너무 많은 일들을 상상하기보다는 한 가지, 두 가지 일에 집중해서 삶을 간단하고 검소하게 만들 때 삶에 대한 통찰이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정부에게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쓴 글이 바로 시민 불복종, Civil Disobedience라는 위대한 철학으로 이제
완성이 되지요. 그리고 그 철학은 간디, 마틴 루터 킹, 그리고 요즘에 평화운동,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이제 대부분이 유작인데요. 대부분 일기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책들을 나중에 발굴해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월든이라는 책 자체는 호숫가에서 삶을 그린 것이고 목표는 심플 리빙, 단순하게 살고 자족적인 삶을 실천해서 이를 통해서 어, 그냥 자연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미국 정신을 탐구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장이 이코노미입니다. 경제. 그러면서 가장 긴 장인데요. 이게 조금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약간 지루할 수 있지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2년 2개월 동안 월든 호숫가에 통나무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서로가 얘기하는 삶은 필요에 기반한,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이제 서로의 말에 의하면 essential, 핵심적인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만 어, 구비하고 사는 삶. 그래서 자신의 수입 지출도 다 기록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집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지출한 돈은 28불이다. 28불 13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집을 짓는데 드는 돈이 이 정도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Cost of materials for Thoreau's house. 월든이라는 책에서 집을 지는데 사용된 재료들의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서로의 그 원래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28불 뭐 이렇게 정도 나와 있죠. 두 번째 장은 Where I lived and what I lived for. 내가 살았던 곳,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라고 장의 제목이 붙여져 있고요. 통나무 집의 위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live deliberately to front only the essential facts of life. 가장 필요한 것만 접하고 그러면서 자연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는지 발견할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제목은 리딩입니다. 읽기. 이때 이제 서로의 뭐랄까요, 취향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라틴 같은 고전 문학에 대한 왜 읽어야 되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독서가 왜 일상의 삶과, 그러니까 자연의 삶을 살면서 예컨대 뭐 콩 기르고 하는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문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중문학 너무 가볍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과 진실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글의 끄트머리 중에서는 뉴 잉글랜드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지의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인권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최초로 정착한 곳이 뉴 잉글랜드 아닙니까? 뉴 잉글랜드에서 현명한 사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고 어, 삶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잘 뭐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로 그 현명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자연에 살면서 그저 자연에 대한 감상, 노동의 즐거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뭐랄까요, 이 사람의 촉수가 사회로 향해 있고 사회의 어떤 전통, 어떤 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인가에 대한 그런 사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 저기 뭐죠? 이 데스크 책상을 만든 것을 이렇게 월든에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책상이 굉장히 이제 과연 이제 이센셜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자연에 사는 삶을 살면서 책상이 정말 필요한가? 아, 서로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은 사운드입니다. 소리들. 어, 이 전장에서 서로가 문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문학에 너무 기대는 것은 특히 상상과 공상에 너무 기대는 것을 경계합니다. 대신 스스로 삶을 살아보아야 한다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연과 함께하면서 사색하면서 어, 살 수 있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집을 돌보고 하는 소소한 일상들, 그런 일상들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소리를 묘사하죠. 통나무 집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 종소리도 들리고요. 마차 소리, 소울음 소리, 소떡새 울음소리, 올빼미, 개구리 소리, 병아리 소리,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이면 따뜻한 저녁이 오면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In warm evenings, 따뜻한 저녁에 I frequently sat in the boat playing the flute. 그래서 이제 보트를 띄워놓고 앉아서 플루트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어, 그러니까 자연에 살면서도 어떤 뭐랄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음악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솔리튜드란 장에서는 솔리튜드는 고독이라는 말이겠죠. 고독한 삶, 자연과 가까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never found a companion that is so companionable as solitude. 나는 아, 고독만큼이나 정말 나에게 동반이 되는 그런 동반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고독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써놓은 이유는 companion이라는 말이 동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보통 고독을 동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하지만 만약 고독이 우리의 동반자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고독은 어떤 쓸쓸함 같은 고독이 아니고 그저 혼자 있음으로 뭔가 좀 충만하게 되는 어떤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의 제목은 비지터스입니다. 손님들이죠. 방문객들. 그리고 이제 이런 방문객들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서로가 관심이 있었던 노예 해방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들려주고 있습니다. bean field, 콩밭이죠. 이제 콩 기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콩을 6월에 심고 아침마다 이제 괭이를 사용해서 풀을 뽑았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빌리지, 마을입니다. 콩코드의 작은 마을에서 날마다 또는 이틀에 한 번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그 유명한 그 세금 납부 거부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여름에 세금 납부를 하기를 거부해서 이제 구속되고 다음날 석방됩니다.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정부에 대해서 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이런 어떤 사실은 소소한 경험이고 자신의 삶의 경험이잖아요. 이 경험에서 얻어진 통찰이 나중에 Civil Disobedience, 시민 불복종이라는 글로 쓰여지고 그 글이 마하트마 간디의 독립운동에도 쓰이고 많은 평화운동가들의 경전처럼 지금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바로 미국적 개인주의의 어떤 개인주의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이 극대화된 어떤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세금 내지만 내 생각에 아 이거는 불합리하다, 부정의하다라고 판단하고 개인이 어 개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개인적인 투쟁을 벌이고 그것에서 얻어진 통찰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사색해서 하나의 뭐랄까 이론이랄까요? 하나의 삶에 대한 통찰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전통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아 미국적 개인주의의 좋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이 시간에는 미국적 개인주의의 나쁜 측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나쁜 측면들이 많이 있겠죠. 판스. 이제 호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판드는 호수라는 뜻이잖아요. 콩고드 지역에 이 월든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물길들이 있고 조그마한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호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감옥에 갇혔다가 숲으로 돌아와서 다시 자연이 자라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리프레시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워졌다. 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허클베리 뭐 우리나라에 없는 조언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찾아보니 월귤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클베리, 블루베리 같은 것들을 수확하고 낚시를 하고 배 타고 또 플루트도 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다음 장은 베이커 프롬. 예. 이 빵 굽는 이제 농장인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 출신 농부인 존 필드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사는데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서로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검소하고 독립적인 삶을 생각하지만 존이 표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미국에서 잘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아메리칸 드림 하면 대표적인 것은 미국에서 기회의 땅에서 돈 벌어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서로에 의하면 미국적인 삶의 이상은 물질적 성공이 아니고 독립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정체다라는 말을 이 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이얼로스 여기는 이제 뭐 초월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어,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상위의 어떤 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삶의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육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식주의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정숙한 게 chastity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정숙은 물론 음, 그 행동 거지를 차분하게 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성적으로 난삽하지 않게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아마도 당시에 그 신학적인 뉴 잉글랜드의 신학적인 전통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어떤 종교가 일상의 뭐라 죠 일상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루트 네이버스. 여기서 이제 그 브루트라는 말은 뭐 잔인하고 뭐 이런 야생적이고 이런 데 쓰이는 말이지만 여기서의 뜻은 야생동물이라는 뜻이죠. 이웃인데 야생동물들의 바로 그의 이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식의 독특한 사고가 보입니다. 어, 동물들이 무섭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이웃으로서 관찰하고 개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내지는 어떻게 둥어리를 짓는지 이런 것들을 묘사합니다. 하우스 워밍은 이제 베리를 따고 굴뚝을 세우고 이게 추워지니까 난방으로 해서 벽 보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모닥불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불멍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보고 있으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사람마다 불멍을 하면서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들 스쳐가는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다르겠지만 이 서로우 같은 사람, 에머슨 같은 사람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 유미연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셨죠. 그 피트먼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뭐랄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는 잘 배울 수 없는 삶의 진실들 그런 것들이 숲을 거닐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불멍을 때리면서 모닥불을 보면서 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서로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former inhabitants,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winter visitors, 겨울에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 뭐 옛날에 누가 살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겨울에 이제 농부, 나무꾼, 그다음에 시인, 차닝이라는 시인이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문객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어, 이거를 한 장만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은 너무 지루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벽보수를 위해서 뭐 이런 재료를 쓰고 이걸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했다라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 책상에서 읽으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겹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루하고. 하지만 이 책을 전체를 보고 나면 자연에 살면서 굉장히 느린 호흡으로 글을 쓰고 음,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차분하게 따라가다 보면 자연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방문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잠깐 나왔던 시민에 대해 생각하고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까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인의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셀프 릴라이언스 스스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어떤 스스로 의존하는 개인은 이 자족한 그런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지와 고민 같은 것들이 그 전체에 퍼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윈터 애니멀스, 겨울 동물들. 겨울은 이제 뭐랄까요 생명이 좀 숨을 죽이는 그런 시기인데 겨울이 야생의 삶을 보는 즐거움이 여름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올빼미, 토끼, 다람쥐, 생쥐, 뭐 새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빼미, 토끼, 다람쥐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하지만 어, 봄의 어떤 활기, 여름의 역동 이런 것과는 다르게 겨울에 뭐랄까요 펼쳐지는 생명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즐거워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책을 읽는 재미하고는 다른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되게 이제 급박하게 사건이 전개되고 갈등이 있고 뭐랄까요 다음 장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어야 되는 책은 당연히 있지만 이제 이 책은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책이 우리가 미국 문학, 영미 문학을 얘기할 때
그런 생태주의 문학의 뭐랄까요, 정전이고, 지금은 사실은 생태주의 문학도 이렇게 지루하게 쓰진 않죠. 하지만 어떤 글쓰기의 하나의 표본, 하나의 일가를 이룬 그런 글쓰기를 이제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Pond in Winter, 겨울의 호수. 긴 겨울 어느 아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woke, 나는 일어납니다. With impression, 이러한 인상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That some question had been put to me, which I had been endeavoring in vain to answer in my sleep. As what, how, when, and where. 어떤 질문들이 다가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 꿈속에서, in my sleep, 꿈속에서 endeavoring,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In vain, 헛되게 노력했습니다. 대답하려고. 우리가 이제 질문들은 그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What? 무엇인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이 어, 꿈속에서 정말 그거를 대답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대답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해지지 않는 명령, unspoken command, 자연히 얘기해주는 소리, 그런 소리를 이제 대답으로서 들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Pure golden water mingled with the sacred water of the Ganges. 이제 아마도 그 인도의 힌두교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겐지스 강에 그 인도의 그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이 이제 신성한 어떤 신들의 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월든의 호수와 월든의 물길과 겐지스 강의 어떤 물길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어떤 느낌. 물론 월든의 물과 겐지스 강의 물은 다르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 unspoken, 말해지지는 않지만, 이 unspoken이라는 말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어, 뭐랄까요, 말해지지 않는 어떤 진리 같은 것들로 다가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오해하면 아마 신비주의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진리는 밝혀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연을 벗삼아서 살면서 어느 순간 어, 뭐랄까요, 어떤 종류의 깨달음이 왔다라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진 않는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없습니다. 없는데 뭐 굳이 이제 상상으로 얘기하자면 뭐 노을 같은 것들을 보면서 되게 눈물을 흘린달지, 그래서 이런 식의 경험들, 아주 거대한 태풍을 만나서 어, 정말 작아진 나를 경험한다든지, 여튼 어떤 시기건 간에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어떤 일상과는 다른 어떤 마음, 다른 경험, 다른 세계 같은 것들을 깨닫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장은 스프링, 봄입니다. 봄이 오면 다시 태어나고 나도 다시 태어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47년 8월 8일 이제 월든을 떠납니다. 이 결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수능주의, conformity. conform이라는 거는 이제 수능주의라고 우리가 번역은 그렇게 하지만 보통 conformity라는 말은 누가 하면 따라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하는 것. 그리고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거나 정말 이 법이 맞는지, 내가 정말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근데 내가 남들 하자니까 따라서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스스로의 개인의
비판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수능주의입니다. 그런 수능주의를 비판한다라는 것이 바로 미국적 개인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If a man does not keep pace with his companions,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의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perhaps, 아마도 it is because he hears a different drummer. 그 사람이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Let him step the music which he hears. 그로 하여금 그가 듣는 음악에 맞춰서 걸어가도록 하십시오. However measured or far away. 그 소리가 얼마나 멀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제 measure는 재다라는 뜻이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남들 다 하는데 이 사람이 하지 않으면 왜 저래? 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서러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듣고 있는 박자는 다른 박자고 그 사람이 듣는 음악이 다른 음악일 수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배려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하는 것, 그 수능주의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든의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소설의 주제는 읽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한 글에 하나의 책에서 어떤 내용을 보는가도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찾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됐던 주제를 얘기하자면 자존, 셀프 릴라이언스, 고독, 사색, 자연과의 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스페릿하게 살고 있는데, 정말 처절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의 가치보다 또 다른 가치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월드넷에서 잘 드러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인디비주얼리티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개성, 개인성, 개인이 가지는 가치, 뭐 이런 것에 대한 상찬이 있습니다. How deep the roots of tradition and conformity. 이 전통이라는 것 물론 소중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이 박혀 있는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개성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든 사람의 이상은 이제 나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과 동화되는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자연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뭐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중에는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전통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이제 서러우의 굉장히 독창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비폭력 저항에 이제 마치 경전처럼 쓰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부정의가 또 다른 부정의의 실행자가 되도록
당신을 이끈다면 당신은 법을 어겨야 된다. 당신의 삶이 그 기계를 멈추는 마찰이 되도록 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가 또 다른 부정의를 행하도록 당신을 부추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양보하고 아니 이 정도 그냥 하지 라고 하면 또 비슷한 종류의 부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비슷한 종류의 부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I say 히트먼 죄송합니다. 서러우는 얘기합니다. break the law. 이제 break the law는 이제 법을 어겨라라는 뜻이지만 뉘앙스는 이제 break라는 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 찢어버리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법을 어겨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여기서 기계라고 표현했죠. 머신 한 번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다른 잘못으로 이끌고 또 다른 잘못을 하게 만드는 그게 어떤 하나의 기계인데 그 기계를 멈추는 마찰을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그런 식으로도 뭐라 그러죠? 이중적으로 쓰였는데 그런 마찰을 만들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불복종이라는 것이죠. 어, 여기서 재밌는 표현들이 이제 프릭션 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찰을 만든다라는 것. 그래서 온몸으로 어떤 마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요즘 같은 공동체주의가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개인주의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것처럼 이 공동체주의가 좀 일반화된 어떤 세계에서는 개인이 어떤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런 서로의 어떤 전통 안에서는 개인이 세계라는 기계를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들이 뭐랄까요 미국적 사상을 또 위대한 개인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개인에 대한 강조가 어, 뭐랄까요 민중이랄지 어떤 함께하는 삶에 대한 뭐랄까 어떤 미묘한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이랄지 생각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하니까요. 여하튼 서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The law will never make man free.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다. It is man who've got to make the law free. 인간이야말로 법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치국가, 법은 국가의 근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법 위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얘기는 사실은 어떤 법치국가에서도 진리고 그것은 뭐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떠러가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노예제도를 지지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합리적이든 아니든 간에 반드시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서로의 생각이죠. 이런 초월주의 전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주 근간에 깔려 있는 것은 인디비주얼리즘입니다.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가 안 좋은 경우에는 공동체를 싫어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부하고 개인만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만 특히 생각하고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각박한 세상이 되고 물질주의적인 세상이 되고 사실 그게 또 지금의 미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개인주의는 개인이 뭐랄까요 그 남들이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거나
이러지 않고 끊임없이 정의를 위해서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자족적인 삶, 개인의 삶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눈앞의 이익에 치우치기보다는 자연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프 릴라이언스, 남들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 Quest for truth, 진실에 대한 여정,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사실 이제 요즘에 뭐 진실을 찾아서 이런 말은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낡은 표현이 됐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진실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어떤 살면서 우리가 deliberately라는 아까 말이 있었잖아요. 의식적으로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가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뭐 아름다움이란 게 예컨대 무엇인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이런 고민들 같은 것들은 여기에서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월주의는 인투이션, 그러니까 직관, 여러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삶이 진짜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직관에 대한 믿음이 초월주의에 있는 것이죠. 엔타이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를 반대하죠. 이거는 뭐 자연에 사는 삶을 살겠다 했을 때 뭐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살겠다라는 게 아니고 어, 소박한 오두막을 짓는 것에서 이미 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Connected to nature, 자연에게 연결됨, 자연과 그냥 자연을 뭐랄까요,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을 소유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뭐랄까요, 엄청나게 큰 땅을 사고 뭐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서로가 제안하는 방법은 자연과 연결되는 방법. 그래서 어, 그 자연의 일부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월주의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Other than love, than money. 스펠링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than이 THAN입니다. than fame, give me truth.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fame, 명성이나 money, 돈, 심지어는 love, 사랑보다 나는 진실을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글쎄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는 이게 뭐 개인적인 삶에 그 약혼녀가 아니라 청혼을 했는데 거부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좀 속좁은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Do not follow where the path may lead. Go instead where there is no path and 죄송합니다. Leave a trail. 그래서 길이 있는 곳, path, 길이 있는데 길이 이끄는 대로 팔로우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어디를 가라고 얘기하냐면 길이 없는 곳으로 가서 너의 흔적을 남겨라.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의 정신이죠. 남들이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너만의 진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스스로 사색과 자연과 함께하고 책을 읽고 노동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에머슨이 얘기했던 미국적 정신입니다. Unless your heart, your soul, and your whole being are behind every decision you make, the words from your mouth will be empty, and each action will be meaningless. Truth and confidence are the roots of happiness.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 그리고 당신의 전부, whole being, 당신의 존재 전부가 당신이 하는 모든 결정의 배후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공허하고 당신이 하는 행동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국적 개인주의라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적 개인주의 이상이라는 것은 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의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들에게 기대해서 하는 결정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어, 내 온 존재를 바쳐서 하나하나의 결정을 만들어 갈 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가 하는 말은 남들이 했던 말을 따라서 하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empty, 공허하고 의미가 없게 되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Truth and confidence are the roots of happiness. 진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것이 진실이라는 확신 그런 것들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런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행복은 이제 결핍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지금 없는 것을 가지면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은 것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강한 센 표현을 썼죠. 어, 어떤 어떤 행동, 말,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행복과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준비한 강의는 마쳤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원래는 이제 시작하면서 유면 선생님께서 또 글을 써주셨네요. 그- 그렇죠. 저런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탐색하는 뚝심 같은 것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저는 친미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미국 제국주의가 그렇고요. 뭐 수없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한 나라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전통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 문화가 있고 그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미국의 개인주의가 보통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유미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뚝심 같은 것들이 좀 뭐랄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가 얘기했던 삶을 그대로 살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해주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좋아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법이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건 아니면 유행이건 간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 책에서는 패시브,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그게 수동적인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이고 엄청난 뚝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도 도시 생활에 지쳐 있으니까 물론 휴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자연하게 어떤 것들을 배우고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뭐랄까요 어떤 진리 같은 것들이 만약 있다면 그것들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좀 지루하지만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서 이 책을 끝까지 읽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아, 자연과 함께 사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제목이 아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책을 읽으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어, 책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 예, 도서관 화면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무슨 할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약간 실수로 공유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한마디 덧붙이실 분 계신가요? 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아 예. 수고하셨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어요. 저는 그 헬렌 니어링과 스코트 니어링이 쓴 조화로운 삶을 같이 읽었거든요. 예예. 예, 그랬는데 이 분들이 글을 쓸 당시 이분들은 이미 지식인이잖아요. 예예. 노동자이기 이전에. 예. 그리고 이 솔로우도 2년 2 개월 정도 이제 오두막집에 사는 경험을 한 거죠. 본질적인 육체 노동자는 아니었죠. 그렇기에 그 사람들의 말이 책이 경전처럼 이렇게 숭앙받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읽혀질 수 있는 것이지 레알 그 노동자들의 삶이 어떤 책으로 쓰여서 이렇게 그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일까 하는 회의가 좀 들어요. 또 그에 준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다산이나 그 유배당한 그런 정치가들, 그 교육자들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들이 또 배울 게 굉장히 많다 이러면서 존경하잖아요. 실제 자연주의 속에서만 산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지식적인 걸 체득하고 그다음에 경험적으로 이걸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좀 회의가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선생님? 아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스콧 니얼링이었는데요. 네. 네네. 그런 어떤 삶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노동자들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노동 가치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알아줘야 되고, 그리고 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정의, 네. 사회적인 뭐랄까요? 차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쌓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이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사회의 어떤 낮은 것들, 사회의 문제들, 모순 같은 것들을 직접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스콘디언 같은 삶을 포기해야 된다. 체험적으로 아니면 그거는 또 체험적으로 좀 하고 예, 좀 아니라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그래서 음. 아마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더 뭐랄까요? '중요한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방금 하신 말씀에 정말 100% 동감하고, 저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 정말로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인제 네. 네. 이제 현직을 그만두시고 은퇴하시면 예. 여유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있게 되잖아요. 예예. 그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물론 인제 교수님이시니까 이미 쌓인 지식과 지성에 덧붙임 될 수 있는 그것을 자연에서 찾는 거는 굉장히 완성적인 삶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본이 노동자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추구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역시나 일방적인 이런 서적이나 저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약간의 안타까움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책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지식인들인데, 사실은 음. 저도 대학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식에 대해서 정말 필요 이상의 대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 권력이 지식 권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 편중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학 음. 사회에 있다 보면 정말 뭐 아시겠지만 정말 무식한 말도 못할 하마터면 일도 많이 하고.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은퇴하면 여유로운 삶이 그래도 음. 남들보다
보장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자꾸 이제 네. 생각은 자꾸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여유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게 근데 아까도 제가 끊임없이 이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도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연에 사는 삶이 많이 도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 있고 여유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연을 돈으로 사는 거지요. 네네. 그런 삶과 그렇지 않고 소박하게 노동을 즐기는 삶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보고 사색하고 하는 것이 음. 어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문화의 일부고 음. 그 노동 문학도 문학이지만 이런 환경 문학 같은 것도 끊임없이 전통적으로 내려왔고 거기에 이제 많은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도 있어 왔고요. 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좀 덧붙이자면 지금 그림 그리면 요즘 시대에 네. 너무너무 부자 아니면 못 그리거든요. 이 그림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림이 가치가 없고 그림이 정말로 부르주아만 위한 예술이냐. 또 그거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자기의 어떤 재질을 발견하고 어떤 사상을 실천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그런 흔적들이 자국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선생님 지난주에도 정말 도전적이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그 상아라거나 그 원주민들을 향한 어떤 문명인들의 생각 이것들이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그 어렸을 적에는 멋모르고 상아 피아노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다 하는 거를 깨달으면서 아 정말 우리가 모르는 세상 블러디 다이아몬드 뭐 이런 식으로요. 예. 네. 그런 그 노동의 착취들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들 그리고 죽음에 불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아오지 탄광에서 당한 일도 마찬가지 그런 착취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도전을 지난 시간에도 참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생각하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 네. 그리고 지금 유미연 선생님께서 미니멀 라이프 얘기를 꺼내셨는데요.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가 지금 유행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유행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요. 너무 비싼 미니멀 라이프들도 많아서 그리고 음.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상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랄까요? 조금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가 이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자연마저도 모든 것을 이제 자본주의가 이용을 하고 그 상품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서로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 그 선택하지 않을 권리라는 게 여기서 이제 피민불복종이라는 것은 복종하지 않을 권리지만 우리가 자본주의를 대하면서 어, 주로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이제 권리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권리를 보통 얘기하는데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라이프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제공하는 어떤 라이프 간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산다고 하고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미니멀 라이프의 본질이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창시자로
서로우를 언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윤재무 선생님께서 공자 인용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도 그런 교류가 가능했냐라는 것은 조금 지금 같은 교류는 아니지만 이 시기에 동양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한자를 배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미국이 아니 죄송합니다. 그 유럽에서 그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인도를 찾아서 가는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것을 지금도 웨스트 인디스라고 얘기하는데,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데 인도하고 아무 상관없죠. 단지 그 당시에 인도로 가면 뭐 이런 게 있다더라. 엄청난 게 있다더라. 뭐 전통이 있고 막 새로운 세상이 있다더라.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일반화됐고, 그거는 이미 16세기, 17세기에 이미 그런 얘기가 퍼졌고, 그리고 나서 18세기 때는 사실 인도의 식민지가 이제 건설되기 시작하고, 이제 인도가 전초기지였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도 밀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공자나 아주 유명한 사상가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알려지고, 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좀 읽어보는 것이 당시에 일종의 지적인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뭐랄까요, 뭐 동양 사상의 핵심을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구에서 정수를 배웠을 것이다, 이런 상상은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조금 자리를 옮겨서 이제 영국 작가의 작품인데요. Never Let Me Go, 나를 보내지 마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어, 그 인조인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래 소설이고, 그 인간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들인데 결국은 뭐랄까요, 장기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가 인간으로 봐야 될지, 사람의 모습을 하면 인간인지, 인간 안에 얼마나 잔혹한 게 있는지, 또는 얼마나 아름다운 게 있는지, 막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